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과 헌법재판소의 소장대행 그리고 재판관들이 어제 오후에 장시간에 걸쳐 뜨거운 설전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늦어도 다음 달 13일 이전에 나오게 됐습니다.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신지호 연세대 개공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말씀드린 대로 어제 오후 저녁에 걸친 그 헌재의 상황을 먼저 좀 짚어보고 가야겠습니다. 네, 바로 이정미 재판관과 그리고 김평우 이 대통령 측 변호인단 변호인의 설전이 어제 이어졌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직접 더빙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건강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콜릿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강일원 재판관은 국회 측과 편을 먹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헌재가 분명히 국회 편을 들고 있습니다. 이건 헌재가 자멸하는 길입니다. 재판부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입니다. 재판관에게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어제는 삿대질을 하고 오늘은 모욕적인 언사에 대해 참고 진행하는데 너무 지나칩니다. 뭐가 지나쳐요? 강일원 재판관은 일단 시작이 비난입니다. 그렇게 하면 국회 측 수석 대리인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지나칩니다. 수석 대리인이란 말 감히 할 수 없으시죠? 처음에는 초콜릿 가져오셨습니까? 많이 가져왔습니다. 화기애애하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그야말로 이제 맹비난, 뭐 막장에 가까운 그런 비난으로 이어지고 설전이 됐어요. 근데 저는요, 법률가들도 그렇고, 뭐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만, 자기가 주장하는 내용이 얼마만큼 타당하고 그게 설득력이 있는가.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요. 암만 좋은 내용이라도 그거를 이야기하고 말할 때 어떤 태도 있지 않습니까? 사용하는 용어도 그렇고요. 용어라든가. 이 태도가 불량하면요, 내용이 암만 좋아도 그게 그냥 확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평우 변호사 저분은 나이도 70이 넘으셨고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까지 지내신 이른바 원로 법조인 아니겠습니까? 소설가 유명한 김동리 씨의 또 아버님의 그 조남이 또 아들이고 있고. 그런데 그 전날에는 삿대질을 하더니 이제 어저께는 말이에요. 정말 이게 저런 자리에서 적합한 용어인지 귀가 의심이 가는 용어들, 뭐 국회 편을 들고 있고 헌재가 이건 자멸하는 길이고 그 다음에 더 심한 얘기도 나옵니다만 일단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원로 법조인으로서 도저히 보여줘서는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좀 추한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저런 설전과 함께요. 지금 말씀하신 필리버스터급이다. 그야말로 막장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용어들 저희가 좀 간추려봤는데 보시겠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김평우 변호사가 했어요. 탄핵되면 서울의 아스팔트길이 피로 덮일 거다. 네, 비선 조직은 깡패나 쓰는 말이다. 탄핵 인용되면 우리나라 내란 상태로 간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또 나온 얘기. 동서고금 역사에 없는 섞어찌개를 개발해서 탄핵의 사유를 만들었다. 국회의원들은 야쿠자냐? 자, 변호인단이 변호할 때 보통 이런 말을 쓰나요? 법정에서는? 저는 쓰지 않죠. 사실 뭐 변호인이랄지 이제 일반적인 재판은 이제 검찰 측과 대립을 하는데 저건 이제 청구인과 피청구식 아니겠어요? 그러면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인정에 관한 주장, 또 법률 논리에 관한 주장, 또 이제 물론 뭐 재판관의 소송지휘권에도 뭐 이의는 제기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저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선동이지 변론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선동이라고 보신다? 그렇죠. 그리고 막가파식 떼쓰기 해가지고 헌재 어떤 재판을 굉장히 난장판을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분들이 다 뭐 판사도 하시고 재판관 하신 분들 아닙니까? 근데 본인들이 재판관에서 소송 지휘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재판정에 출석한 다른 변호사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본인들의 기분은 어떻을 거고 아마 저 정도 되면 일반 형사재판에서는 법정 모욕죄로 감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헌재 재판이고 또 어떻게 보면 좀 고령의 변호사이기 때문에 선배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봐주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저런 것은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의도가 있냐면 일단 헌법
헌법재판의 지금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이게 인용이 되건 기각이 되건 3월 13일 넘기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달성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일단 탄핵 인용에 대비해서 이제 공정성에 대한 시비를 걸어서 이게 설사 인용이 되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불복을 하고 네네. 지지 세력을 응집, 결집하려는 그런 어떤 전략적 의도가 숨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야당이 발끈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민주당의 우상호 원내대표가요, 바로 이런 행태에 대해서 직접 언급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벌어진 풍경은 정말 가관이었다. 이렇게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의 재판정까지 부인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저분들이 법조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막말과 재판 방해, 지연 전술 참으로 황당했습니다. 그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공산당이 하는 말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내란 선동입니다. 네, 지금 들어보면 가관이다, 참으로 황당하다, 내란 선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도 뭐 지금 우상호 원내대표 인식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그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에 참여하신 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그걸 따져본다, 정파적으로 따져본다고 한다면 보수적 가치를 갖고 계신 분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수의 봐야죠. 가치가 뭡니까? 보수의 가치가 이런 이 국가적인 혼란이 생겼을 때 그것이 혁명적인 방법, 뭐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라 법적 테두리 내 질서 내, 그러니까 헌정의 질서 내에서 이렇게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나가는 그런 걸 그리고 좀 지향하는 네. 그런 그 모습이 그 보수의 참가치라고 봤을 때 이분들은 지금 그 탄핵이 인용이라도 되기라도 한다면 마치 길거리 나가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한번 싸워보겠다는 그런 말을 거의 작심하고 하신 것처럼 들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과연 이분들이 갖고 있는 보수적 가치하고 과연 맞는가 네, 하는 네.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 최순실 국정 게이트가 터지면서 이 천만 촛불 민심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한 목소리를 이야기할 때 이것이 그래도 결국은 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 나라다. 그래서 하나의 채택했던 방식이 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 탄핵 소추 아닙니까?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 법적 테두리 내, 헌정 질서 내의 테두리 내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제도의 테러를 깨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네. 이것이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딴 분도 아니고 보수적 가치를 지향하는 분이 한다는 것은 이건 자가당착도 상당히 도가 지나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촛불 집회 때 상당한 활약을 했던 가수 이승환 씨 등도 여기에 대해서 김평우 변호사의 어제 이런 막말 변호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이승환 씨의 SNS에 바람인가 지시인가 협박인가 그냥 행패인가 행여 그렇다면 양 땡땡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주진우 씨도 네. 이런 얘기를 했네요. 네, 시정잡배도 이렇게는 안 한다. 그냥 양 땡땡이다. 같은 말을 네. 했습니다. 네. 그 양박이란 말로 해서 유명해지기 시작한 양 XX인데, 자, 이런 이제 논란이 생기면서, 그런데 이제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요, 변론을 다 듣고 또 논쟁을 다 들은 뒤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27일로 변론은 종결을 연기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렇지만 본인이 물러나는 3월 13일 이전에는 반드시 선고를 하겠다라는 뜻을 비췄어요. 그러니까 이제 변론 종결이 원래 24일이었다가 어제 재판부와 그 변호인단의 설전으로 인해서 27일로는 종결을 좀 미뤄줬습니다. 공정성을 기하겠다는 취지인데, 하지만 이정미 재판관 본인이 13일 날 물러나는데 이날도 할 수 있답니다. 이론적으로. 이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13일 이전에는 이 퇴임일 이전에는 선고를 하겠다 이런 얘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변론 종결 시점 좀 늦추는 데는 좀 성공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하도 공정성에서 시비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타협점에서 한 27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토일 빼면 하루 연장.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13일 이후로 어떤 결정을 늦추려는 그런 의도 자체는 뭐 실패를 했다고 봐요. 네. 그리고 지금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어제 제일 수를 쓴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그 기피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강인원 재판관에 대해서. 네, 그랬죠. 근데 만약에 기피 신청을 하게 되면 이게 기피 신청의 심리를 할 수도 있고요. 기피가 돼버리면
헌법재판관이 7인으로 돼버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또 주목적으로 기피 신청을 한 것으로 또 보이는데 10분 만에 이제 회의를 해서 즉시 각하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한 데서 각하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평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중요해요. 그래서 27일에서 사실은 이정미 헌법재판관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은 기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2주간의 어떤 평의 기간이 있었지만 네. 이것은 이제 법정의 기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충분히 제가 볼 때는 탄핵이 어떤 심리에서 어느 정도 성숙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는 평의에 이정미 재판관이 마지막 평의만 참석을 하게 되면 13일 이후에 선고가 돼도 8인 체제 하에서 선고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3월 13일 이전에 선고가 되면 그때 인용이 된다. 기각이 아니라 인용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대선 일자가 이제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바로 5월 10일 수요일에 법에는 이 대선을 하게 돼 있거든요. 왜 3일이 불가능하냐? 석가탄신일입니다. 공휴일이라서 10일. 하지만 좀 변론기를 따져보면 17일도 가능하다. 따라서 4월 26일 대선은 좀 어렵고 5월 10일이나 17일 대선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요. 자유한국당에서 정우택 원내대표 탄핵 심판이 나오기 전에 자진해서 하야하는 게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주장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의 하야라고 할까요? 사임을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의 자진 하야와 여야의 정치력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청와대에서도 검토를 한 걸로 들립니다. 네. 네, 당초 자진 하야설과 관련해서 먼저 얘기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 하야설을 먼저 얘기했던 당은 바로 바른정당인데요. 바른정당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오늘 아침 얘기를 들어보시죠. 탄핵 소추 전에 질서 있는 퇴진 요구를 거부하고 이제 와서 사퇴를 검토한다라고 하는 것은 위법한 대통령을 넘어서 비겁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헌법과 민심의 심판을 떳떳하게 받으시고 헌재 판결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자진하야의 네. 시기는 지났다. 실기했다. 이런 뜻으로 들립니다. 저는. 이미 실기를 했고요. 네. 지금 와서 탄핵 인용이 확실시 되니까 자진 하야를 한다. 그러면 그 의도가 뭐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사법 처리만큼은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는 것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법 처리만큼은 어떻게 피해보자 하는 네. 그런 속이 훤히 다 들여다보이는 이런 건데 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얘기를 슬슬 흘리면서 하는데요. 보자고요. 대통령이 이제 그 하야를 하게 되면 무슨 탄핵 심판은 중단이 되고 대통령 하야로 되지만 그럼 사법 처리를 피할 수 있겠는가? 이게 여야가 아까 정우택 그 원내대표요. 여야가 정치력을 해결할 문제다. 이거는 사법의 문제지 정치력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정치와 사법은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어떤 의견 제시는 할 수 있겠죠. 자진하야한 대통령을 굳이 사법 처리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어떤 의견 제시를 할 수 있지만 네. 정치권에서 사법 처리를 이래라 저래라 그 할 수 있는 권리나 권한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너무 속이 들여다보여요. 그런데 저는 말이죠. 개인적으로 볼 네. 때요. 네. 그 청와대 내에서는 하야를 좀 고려하고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군부를 떼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떠보는 그런. 그렇죠. 근데 하야에 대해서 가장 그 이상적인 것을 원하는 청와대 측에서 원하는 것은 여야 합의에 의해서 하야를 하고 어떤 사법 처벌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건데 사법 처리에서 면죄부를 주는 것은 거의 뭐 불가능한 봐요. 그런데 뭐 빅딜을 하자는 건가요? 그렇죠. 뭔가요? 근데 사실 빅딜이나 합의는 이제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하야 자체는 일방적인 행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하야를 해버리면 그럼 탄핵 심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약간 법적인 약간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미 하야를 해버린 사람에 대해서 파면 절차를 하는 게 맞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익이 있느냐에 관한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아무튼 뭐 서로 합의가 안 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해버리면 그 다음에 탄핵이 중지될 가능성이 크고요. 네. 그 다음에 또 굉장히 논쟁이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검찰의 어떤 수사를 할 때 그런 것들이 시간이 뒤로 밀려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런 걸 지금 머리에 두고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저는 뭐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하야 부분이 그렇게 꼭 나쁘게 볼 측면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고 네. 그런다고 한다면, 뭐, 물론 지금 이제 여권 내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니까 자진 하야 이후에 형사적 처벌을 면하기 위한 정치적 꼼수나 뭐 그런 하나의 그 전제 조건이 달려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러나 지금 앞서 우리가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봤듯이 탄핵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어차피 국문이 이렇게 짝하게 분열되고 이것이 상당한 정치적 갈등과 대립이 심화된다는 것이 눈에 보이기도 뻔한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는 측면에서 내가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자진하야하는 부분도 뭐 그렇게 우리가 배척할 필요는 없다. 물론 그런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네. 네. 자,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사법과 정치는 분리돼서 생각해야 되고 자진하야도 물론 대통령이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사법적인 면죄부와 어떤 거래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을 분명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